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행안위도 열렸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국무위원 가운데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또 충암고 선후배 사이죠. 그래서 더더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행안부 장관인데 오늘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에서 이상민 장관이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네요. 함께 들어볼까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통령께서 쓰신 표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하고 계신데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지금 내란의 피의자를 이 자리에 소환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부르신 것이라면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했던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단체, 그리고 또 전해지는 내용입니다만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이다. 뭐 이런 발언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야당 의원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다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역시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내란죄다, 내란 동조자다 뭐 이런 표현을 좀 하지 말아달라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강하게 또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용현 장관만큼은 아니지만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국무위원들 대다수가 잘 몰랐다고 하는데 이상민 장관은 알았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일정을 취소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든지 뭐 충암고 라인이 결국에는 이 계엄을 도모하고 고민했던 핵심 라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타당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추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상민 장관의 저런 태도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죠. 지금 비상계엄까지 대통령이 선포했고 그 150분 동안 국민들이 공포에 떨었고 국회의 유리창은 깨졌고 의원들은 잡혀갈 뻔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만 저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참으로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내란죄가 왜 아니죠? 저는 내란죄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하신 그 모든 행동들은 전 내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 포고령에서 첫 번째로 이 정당활동, 정치활동에 제한이 있었고 네. 계엄군들이 했던 행위 중에 지금 굉장히 문제시되는 행위가 의원들의 출입을 막거나 본회의 자체가 좀 불가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물리력의 행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의 목적 중 하나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로 굉장히 내란죄의 성립 요건은 갖춰졌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이런 점에서 저런 이상민 장관의 뭐 나는 이 자리에 내란죄 피의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행안부 네. 장관으로 왔다 이런 발언들은 저는 국민의 시각과도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법적으로 봤을 때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야당 패널들, 의원들 최근 지금 며칠간 내란을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내란인지 아닌지 여부는 좀 법적으로 또 판단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상민 장관도 지금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인지를 했냐 아니냐 이 여부도 아직 정확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은 좀 불쾌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상민 장관의 저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치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야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 말인 것이고 다 기록으로 남아서 후대에서 보더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말이어야 됩니다. 나에게 임명장을 준 사람이나 나에게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주거나 강화시켜 준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말씀, 그런 말씀을 해야 하는 말씀으로서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은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리고 저희가 국민들을 지켜드리겠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 때다라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근데, 예,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기 다 기록되잖아요. 네. 이상민 장관이 현재 고발 고소돼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내란죄 관련돼서 나중에 수사를 받을 텐데 네. 수사 받을 때 제가 수사 요원이면 저 속기록 갖다 들이밀면서 당신 내란죄 운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 아 나는 내란죄 그거 인정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사를 펼치는 것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정당한 겁니다. 이렇게 항변하면 네. 저는 송 변호사 말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께 드리는 예의가 아니죠. 그런데 저것은 네. 본인이 고소된 사건과 관련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네. 아, 나 내란죄의 동조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네. 이거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밝히는 것이 글쎄 그렇게 잘못됐는지는 의문이 네. 그러니까 뭐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지금 그 근거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도 궁금한 게 네. 그럼 야당은 뭘 근거로 지금 이상민 장관도 뭐 내란 동조 뭐 이렇게 이 혐의를 씌우느냐라고 반박할 만하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상민 해안부 장관이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측근이기 때문에 몰랐을 리 없다. 뭐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알았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그냥 측근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내란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란죄에 대해 보면 국토의 탐절,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영토의 일부나 전부를 주권 행사를 배제하게 하고 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면 그게 내란죄인 거예요. 네. 그럼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이미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어쨌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국회 입법부는 기능이 정지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헌법 77조 사항에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통고하는 자체가 국회의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국회에 헬기를 타고 공수부대가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아니 질서 유지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질서 유지했는데 왜 창문을 깨고 들어갑니까? 그게 오히려 질서를 훼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 만약에 본회의에 진입이 됐다고 하면 해산 시도를 했을 것이고 또 요인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나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네.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민주당은 주장하는 것이고 네. 여기에 이상민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네.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죠. 여전히 거기에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다. 네. 그렇게 하지만 뭐 내란 동조죄다, 뭐 내란죄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는 건 좀 지나친 표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발언하는 것도 또 지나치다. 뭐 양쪽에서 양비론적인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일단 오늘 국회 국방위에 김용현 장관이 출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비상계엄에 대한 실체가 조금 알려지기 힘들어졌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 국방위의 질의응답 같은 것 말고도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도 이 비상계엄에 대한 배경, 과정 이런 게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국회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현안 질의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앞서 봤듯이 김용현 장관은 나오지 못했거든요.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상 뭐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고,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어제까지는 뭐 해임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면직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사의를 수용해서 면직을 제거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면서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장에서는 강제로 이렇게 끌어다가 앉혀
앉혀놓고 질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어떤 법적 구속력이 설령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어떤 그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라도 어떤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아마 신속하게 고발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